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강북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을 하면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되지는 않는다라며 경선 2위인 박용진에게 공천 승계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공모에는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용진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정당 민주당의 길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경선에 참여한다. 단 자신에 대한 30% 감산 재적용 중단과 전당원 투표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황당한 요구를 냈습니다. 경선 참여 후보자가 경선 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살다 처음 봅니다. 박용진은 저는 이미 결선까지 적용이 된 30% 감산을 짊어지고 경선을 치렀다. 당헌상 기준과 무관한 30% 감산 재적용 시도를 중단해달라. 우리 당의 원칙은 당헌 당규에 기반해야 한다. 청년 전략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었던 서대문 갑을 제외하고 대체 어느 전략 경선 지역의 경선이 전국 단위 전당원 투표를 한 곳이 있냐. 그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 강북구가 어디에 있고 미아동, 삼양동, 번동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당원들마저 강북구 을 민주당 후보를 정하는 결정에 왜 참여하는지 강북구의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일이다. 전당원 투표 철회해달라. 상식과 원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심과 감정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더 멀어질 뿐일 것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이미 후보자 평가에서 당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아 하위 10%라는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도 부족할 판에 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를 하는가 하면 전략공천 지역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한다니까 이제는 본인에게 불리한 하위 10% 평가 점수를 없애달라고 말하다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든 어떠한 경선을 하든 그건 후보들 개인에 대한 당헌 당규에 의한 평가 점수인데 그걸 없애달라는 후한무치함까지 정말 끝까지 당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당에서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해당 행위자로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해야만이 저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시끄럽게 하는 자가 있죠. 양문석 후보가 20여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도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은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겨냥한 듯이 민주당에 몸담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기에 앞서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 묵과할 수 없다라며 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원의 77.77%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씩이나 등 뒤에 칼을 꽂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단을 촉구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을 흔드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진보 인사들 중에 비판적이지 않았던 사람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을 좋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총선 앞두고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당 분란을 일으키는 저희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데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힘당하고 똑같이 민주당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하남을 시작으로 해서 용인과 광주 등을 돌며 선거 지원 유서를 펼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재명 대표를 보기 위해 모인 이 구름 같은 인파, 대선 때를 능가할 정도였는데 왜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용인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MBC 잘 들어 라는 말로 시작하며 인간이 할 짓인가 라면서 황상무의 발언을 패러디하기도 했고, 이 후한무치한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입틀막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이재명 대표의 센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며칠 전에 정말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인간이 하는 소리인가 싶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MBC 잘 들어. 옛날에 그 기자가 쓸데없는 보도하고 이러다가 생선 회칼에 2번 찔렸어. 농담이야.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자, 그가 특정 언론에 대놓고 생선 횟칼로 허벅지 2번 찔린 거 알아? 잘 들어. 이게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대통령실부터 이런 짓을, 이런 소리를 아주 스스럼 없이 내뱉을 만큼 이 나라가 대결의 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에 그런 말을 담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나도 차마 이 말을 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억울하고 생각만 하면 끔찍하지만 제 입에도 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대놓고 MBC 잘 들어. 생선의 칼로 2번 찔리는 거 봤지? 에이, 농담이야.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의 자유는 그야말로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가치들은 언론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만, 그 공간 속에서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틀어막아요. 귀를 틀어막아. 눈을 가립니다.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것입니까? 그냥 견뎌낼 겁니까? 행동해서 우리가 싸워야지요. 일상적으로는 하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투표하는 날에는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방치는 중립이 아닙니다. 방치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득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짜 뉴스로 헛소리하면 그게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카톡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니도 눈이 있으면 봐라.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악성 정보를 계속 주입하면 그냥 어느 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 악성 정보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약한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진실이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돼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발굴하고 진실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수십 년간 피와 눈물뿐만 아니라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세계에 자랑하는 이 민주주의 체제, 민주국가를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망쳐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로운 공기를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공정한 세상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아이도 낳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냥 투표지 주니까 시간 나서 가서 찍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가서 행동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거짓된 공정과 상식의 세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 평등해서 서로 존중하면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함께 갑시다. 옆에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갑시다. 여러분도 잡아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꿈,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꿈, 우리가 꼭 이뤄야지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잡아먹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약자들, 패자들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는 게 덜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는 세상 만들면 안 됩니다. 희망 있는 세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력 우수합니다. 과학기술 우수합니다. 자본도 이제는 풍부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지. 이제 이 세상을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만 제대로 된다면, 공직자들이 정말 주어진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왔던 길 그대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 4대 강국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길로 함께 갑시다. 용기를 가지고 갑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좌절과 실망은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관, 외면하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하고 갈게요. 모를 텐데 뭘 하냐면, 우리가 진짜 입틀막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각자 자기 입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뜻으로 입틀막 하는 겁니다. 자, 다 준비됐죠? 지금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이거 하나 꼭 해주십시오. 샤프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입틀막 정권! 입틀막 정권! 그리고 여러분, 못 살겠죠? 네! 참을 수 없죠? 네! 죽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